11월 5일 화요일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 D1 오늘 밤부터 투표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움직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기민한 전략이 필요한 지금 시점 어떠한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일단 뉴욕장 복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대선을 하루 앞두고 약간의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큰 시점이다 보니까 시장은 관망 모드에 돌입한 분위기였죠. 지금 트럼프가 이길 것인가 해리스가 이길 것인가 정말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판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방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해리스 후보가 49%로 1%포인트 차이로 앞서 나가는 움직임. 그런데 어떠한 집계 기관이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그동안 많이 나타났다가 일부 되돌리는 현상이 간밤에는 나타났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띠고 채권은 강했죠. 채권의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하락하는 움직임.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에는 10bp까지도 급락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40%나 폭락했던 DJT,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기업이죠. 주가는 15%가량의 폭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금융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흐름인 것이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대형 기술주와 금융주가 약세를 띄었던 반면에 반도체와 에너지주가 올랐습니다. 반도체주들의 분위기를 살려줬던 종목은 엔비디아, 다우지수 편입 성공 소식에 들려오면서 장중에는 애플을 제치고 한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예견이 됐던 소식이었기 때문일까요? 막판으로 갈수록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움직임 0.5%의 플러스권이었고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퍼스트솔라와 엔페이즈 3에서 4%대 급등세였는데요. 해리스 후보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친환경 섹터에 걸쳐 있다. 그리고 금리 하락의 수혜주로 엮여지기도 하죠. 오늘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맞물린 영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킹 테라퓨틱스. 현재 먹는 비만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간밤에 이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4주 동안 복용을 했더니 노보노디스크의 치료제보다도 효과가 더 우수하더라. 이런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경쟁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수요가 정작 부족해서 돈을 충분히 못 벌면 어떡할 것인가 이러한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3%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 원자력 관련주들 동반으로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이슈를 체크해 드립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아마존의 원전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계약을 거부했다라는 헤드라인 나타나고 있죠. 지금 아마존은 탈렌 에너지라는 기업으로부터 이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3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아마존은 거기에다가 180메가와트의 전력을 추가 공급받는 어떤 계약을 제안을 앞서 했었고요. 그런데 이 FERC가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원전 관련주들이죠. 탈렌 에너지는 2.2%,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12.5%의 급락, 나노 뉴클리어, 오클로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이 규제 당국이
이것을 거절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지역, 이 서스케하나 원전 인근 지역에 기존의 전력을 공급하던 다른 유틸리티 업체들의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반대에 직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부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슈를 조금 더 오랫동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거기다가 원자력 관련주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이 이슈를 계기로 약간의 차익 실현 욕구가 출회됐던 것으로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2시부터 미국에서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개표 시작 시점은 내일이죠. 내일 오전 9시부터 조금씩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과연 대선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을 것인가? 옛날 같았으면 보통은 당일 밤에 나오기 마련인데 각 주별로 선거 관리 방식이 약간씩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들의 결과는 조금 더 늦게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결과 발표까지 4일가량의 이 시간 지연이 있었다는 점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관건이 되고 있는 주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별 이 상황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7가운데의 배틀그라운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승자가 판가름 나게 되는 건데요. 자, 해리스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은 바로 블루벨트 지역이죠. 여기 블루월 지역, 위스콘신, 미시건주,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에서 44개의 선거인단의 표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미 확보하고 있는 226, 거기다가 플러스 44를 하게 되면 매직 넘버죠. 우승을 위해서 필요한 270이라는 숫자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승리를 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219 선거인단의 표수에다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선벨트 지역에 있는 표심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19 플러스 51 해서 매직 넘버인 270을 달성하게 됩니다. 각 주별로 투표 마감 시간을 아래에 기재를 하게 해놨는데요.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동부 지역에 있는 개표의 진행 상황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결과 역시 조금 더 빠르게 알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밤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 진행 상황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내일도 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챙겨보시죠. 대망의 오늘입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아마 결과 발표가 오늘 나오진 않겠지만 체린 앵커의 이야기, 그 매직 넘버를 향해 움직이는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은 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분위기는요. 간밤 미 시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드디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젠 내부적인 동력을 찾아갔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양 시장 빠르게 상승하면서 오전장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상승 마감. 양 시장 합쳐서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꼴찌고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변곡점이 확인됐던 어제였습니다. 자, 금투세 폐지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당론을 결집시키지 못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이 혹시 유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넘어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9월 26일 이후로 코스피는 가장 크게 올랐고요. 코스닥은 8월 5일 블랙 먼데이 그 다음 날이었던 8월 6일 이후로 최대 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쌍끌이 매수를 기록하면서 양시장에 나란히 쌍끌이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특히 지난 8월 이후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3천억 원 넘는 자금이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금투세 관련한 이슈가 얼마나 우리 시장을 억눌렸는지 어제 투심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고요. 좋았던 쪽은 전체적으로 매기가 돌면서 다 좋았었는데요. 일단 반도체에 빠지긴 했지만 반도체 좋았습니다. 반도체
반도체와 함께 AI 필두로 움직이는 변압기, ESS 다 같이 움직이는 양상이었고요. 바이오, 2차 전지. 2차 전지와 바이오는 코스닥을 나란히 이끄는 두 축이죠. 이쪽 섹터의 강세 움직임도 반가웠습니다. 중국 이슈에 움직였던 여행, 항공, 콘텐츠 다 같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시장이 시사하는 AI의 강세. 그렇다면 계속해서 HBM 필두로 한 종목들의 상승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계속 체크가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이제 다음 스텝은 20만 원 안착, 그리고 24만 원, 25만 원 전고점 돌파일까요? 자, 어제 간밤에 보면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정규장에서 빠졌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나왔기 때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간략하게만 보면 이제 인텔 밀어낸고 AI, 반도체, AI와 관련된 키워드가 얼마나 이 시장에 장악력이 있는지 시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밤에도 장중에 애플을 밀어내고 잠시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I 스토리가 살아있는 것을 방증하는 팔란티어의 시간의 성적표. 특수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그 기준점을 잡고 있는 종목인데요. 분기 실적, 가이던스 모두 다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현재 시간에 13%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AI 스토리 유효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간밤 미시장이 지수 자체로는 대선 경계감에 흔들리긴 했지만 이 관련 종목들은 괜찮았다는 점.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에서는 각각 이 AI 스토리 안에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미국의 어닝 시즌 일정 부분 지난주를 토대로 해서 거의 다 캐펙스는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추세적인 변곡점의 근거를 확인했던 이번 성적 시즌이다 라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에도 그 물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반도체 전체 섹터 비중 확대인데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은 다소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별 선별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형주 안에서는 HBM 스토리 살아있는 하이닉스를 선호하고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눈여겨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 검사의 공정 변화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검사기관, 검사 장비 쪽 움직임 체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나눠서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반도체 안에서도 오히려 HBM 스토리에 가장 강해왔던 한미반도체,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수페타시스는 개별 이슈 때문에 조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급 치고 올라오는 쪽을 보니까요. 저점 대비 반등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쪽 SK 하이닉스 여전히 대장이고요. 여기에서 TSMC와의 연결고리가 깊은 에이직 랜드가 저점 대비 66%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좋았고요. 파크 시스템즈는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는 수혜도 있고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원자 현미경이라는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독보적인 상승으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사와 관련돼서 HBM 수혜주로 꼽히는 넥스틴 증권가의 수혜주인데요. 터픽으로 꼽고 있죠. 67%의 반등. HPSP는 사실상 이번에 승소를 하면서 47,000원 이제 5만 원까지 보자라는 증권가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송 결과 나오고도 아직 35,000원을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권가에서 호평을 내놓고 있는 만큼 그 여력은 체크가 필요하고요.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을지 계속 소외 국면일지는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넘어가서 2차 전지와 바이오인데요. 코스닥이 아무래도 금투세 폐지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지 어제 바이오가 그 주도권을 잡고 흔드는 움직임 속에 종목 선별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가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렇다면 바이오에서 종목 선별의 키는 학회냐, 미국 대선 수혜냐, 신약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다 좋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학회 쪽에서요. 지금 학회 진행되고 있는 내용 3가지고요. 그중에 비만 학회 관련해서 이를 앞두고 결과 발표가 나온 한미약품 내용만 정리를 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HM17321 이 물질 이름인데요. 임상 결과가 우리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위고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체중 감량은 비슷했고요. 그리고 위고비의 단점이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오젬픽 페이스라든지 근육이 감소해서 좋지 못한 이런 부작용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
평가가 있었는데 오히려 한미약품의 물질은 근육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간밤에 일라이렐리 노보노보디스크 그리고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급락한 여파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다소 흔들릴 여파가 있는데 한미약품이 중심점을 잘 잡아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미 대선 수혜로 본다면 증권가에서 대선 양당 어디가 되더라도 약가이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기대할 만하다라면서 CDMO 바이오시밀러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어제도 좋았던 만큼 연속성 기대해 보셔야겠고요. 신약과 관련해서는 알테오젠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과 관련된 모멘텀 일정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주도 깃발을 쥐게 될지 체크해 보시죠. 네, 금투세와 해리스 트레이드의 콜라보 2차 전지 기대주죠. 해리스 트레이드는 간밤에 미 시장에서도 키워드였습니다. 친환경 종목들이 다 좋았었는데요. 리비안, 퍼스트솔라, 인페이즈 에너지 모두 상승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테슬라가 최근 엿새째 밀리죠. 중국의 지난달 판매량이 또 감소했다는 소식 속에 최근 고점에서 흔들리고 바닥권 있는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우리 시장처럼 이 수급의 변동이 좀 나오고 있고요. 탄산 리튬 선물도 지금 새벽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빠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밸류체인은 넘어가서 간략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좋았었던 양극재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관련해서는 개별 뉴스가 있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올랐고요.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 안에서 셀이 아니라 양극재로 주도주가 옮겨갈 수 있을지도 같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리핑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Q&A 가볼 텐데 먼저 시장 개장 전 분위기 체크해 보죠. 자, 양시장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미시장 대선 경계감 때문에 빠졌고요. 야간 선물도 코스피 빠졌습니다. 그 정도의 하락이네요. 0.7% 약세, 코스닥은 약보합권. 시총입니다. 삼성전자가 좀 크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이닉스, 보합권. 현대차가 지금 코나 생산 라인 차질을 겪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던데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입니다. 어제 좋았던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는 강보합권 출발이고요. 2차 전지 안에서는 에코프로가 강보합권으로 괜찮은 출발 예상됩니다. 차영주 ISX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 금투세 폐지에 환호하면서 우리 하이닉스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좋아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괴리를 좁히기에는 압도적인 하이닉스의 돋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만 원 안착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관건이죠. 안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20만 원째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이라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장중에 하루는 20만 원을 이제 뚫었습니다만 또 이게 17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공포감을 자아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죠. 20만 원을 딱 뚫었을 때 야, 이제부터 가는 거야?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하죠. 근데 그게 그 다음 날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17만 원대 오니까 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하이닉스 이제 15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따라서 하이닉스를 볼 때는 여전히 저는 20만 원이라는 기준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넘었으면 차트상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은 어제 이제 잭슨 황이 그 최태원 회장한테 HBM4를 빨리 이제 공급해달라라고 얘기가 언론에 전파가 됐고 우리가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의미 있게 통과했다라는 두리뭉실한 얘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을 달라는 입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달라고 그랬고 최태원 회장께서 그래 우리도 한번 빨리 서둘러서 줄게라는 긍정적인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을 뚫어지 못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어떤 팩트체크에 대한 어떤 논리보다는 수급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여전히 저는 하이닉스 긍정적이지만 20만 원을 돌파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바이오가 다시 돌아왔죠. 오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좀 힘 빠져서 출발하는데 한미약품이 비만 신약 물질과 관련해서 이 근육량까지 감소했던 이 위고비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거든요. 이쪽으로 추세 상승도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미국 쪽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한미약품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왜냐하면 비만도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윗배, 아랫배 다 비만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윗배 빼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랫배 빼야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죠. 단적으로 보면 그 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제 국내에 이제 되고 저도 이제 많이 기다린다는 농담을 섞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개별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제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적주라는 거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지금 바이오는 대안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뭐 오늘 내일까지 그리고 모레까지 이제 우리가 대선 결과가 이제 나오고 피해주 수혜주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생물보호법을 통과시켰던 것은 민주당 정부 내에서 공화당의 하원이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되는 부분들이라 보면 오히려 오늘 내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틈새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선호를 받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도 반등하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내용은 저희 개장 중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게요.